만약에 지금 당장 5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가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물론 뭐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쇼핑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도 아주 좋지만요. 혹시 이 돈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일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의 시작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걸 넘어서요. 꾸준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수입을 만들어내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죠. 아, 장기 투자.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내 돈의 가치를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군요. 사실 헬스케어 분야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사야 하니까 수요가 꾸준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로 꼽히죠.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냥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한테 꾸준히, 그것도 점점 더 많이 돌려주는 회사. 아, 배당 성장 말씀이시군요. 네. 10년 전 10,000원이랑 지금 10,000원은 가치가 다르니까요.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배당금 자체도 같이 커져야 진짜 내 구매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마다 그 배당금을 늘려온 역사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헬스케어 기업 3곳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각자 처한 상황도 매력도 아주 뚜렷하게 다르죠.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세 기업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메드트로닉, 그리고 존슨앤존슨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3명의 선수들 같네요.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자,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BMY입니다. 이 회사를 딱 보면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배당 수익률인데요. 무려 4.6%입니다. 오늘 살펴볼 3기업 중에 가장 높죠? 네, 500달러가 있다면 약 9주를 살 수 있고요. 솔직히 요즘 같은 때에 4.6% 수익률이면 이거 혹시 함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거든요. 시장이 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그냥 주는 걸까요? 그 의심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금융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의 배경에는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특허 절벽이요? 네,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책임지는 핵심 약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퀴스나 항암제 옵디보 같은 것들이요. 이 약들의 특허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줄줄이 끝날 예정이에요. 아, 특허가 만료되면 다른 회사들이 복제약을 아주 싸게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독점적으로 벌어들이던 그 막대한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자기들 극장에서만 상영해서 엄청난 돈을 벌던 영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끝나서 모든 채널에 그냥 풀리는 것과 비슷하죠. 아, 근데 현실은 그 비유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복제약이 나오면요. 오리지널 약의 가격이 80에서 90%까지도 폭락하거든요. 80, 90%요? 그건 수익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네요. 그럼 그 특허 절벽으로 읽혀댈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작은 언덕 수준이에요? 아니면 정말 그랜드 캐니언 같은 절벽인가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핵심 약들이 회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60%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거죠. 시장이 불안해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반대로 높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이 거대한 매출 구멍을 회사가 앞으로 내놓을 신약으로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거는 일종의 베팅이 되겠군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게 이 투자의 핵심 질문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 회사가 과거에도 이런 특허 절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온 경험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꽤 탄탄하다는 평가를 갖고요. 저력이 있는 회사군요. 네, 재무적으로 보면 버는 돈의 약 85%를 배당으로 주니까 여유가 아주 많진 않지만 아직은 배당을 유지할 힘은 남아있고요. 결국 투자자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거죠. 높은 배당 수익률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전에 직면했지만 성공하면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컴백 스토리의 주인공 후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의료기기 분야의 거인, 메드트로닉입니다. 네, 메드트로닉은 앞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와는 정말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꾸준함, 그리고 신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회사는 무려 48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48년 연속이요? 와, 대단하죠? 1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타이틀이거든요. 뭐 전쟁이나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온갖 역사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주주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니까요.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위대한 기록을 가진 안정적인 회사라면 주가도 꾸준히 올라서 배당 수익률은 좀 낮아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지금 메드트로닉의 배당 수익률이 2.9%로 과거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마치 우등생 성적이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시장이 싸게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왜 이런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메드트로닉의 성장이 좀 정체됐기 때문이에요. 특히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성장 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회사가 몇 년에 걸친 사업 구조 조정의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거든요. 사업 구조 조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수익성이 낮고 성장이 더딘 사업 부문들을 분사시켜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심혈관 기기나 수술용 로봇처럼 훨씬 성장 잠재력이 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죠.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온 겁니다. 아, 마치 한동안 슬럼프를 겪던 챔피언 복서가 코치진 바꾸고 훈련 방식 싹 개편해서 화려한 복귀전을 준비하는 모습 같네요. 그럼 그 복귀전의 성과는 좀 보이기 시작했나요? 만약 이 턴어라운드가 시장 예상보다 더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배당킹 등급을 앞둔 위대한 기업을 역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 500달러로는 약 5주 정도 살 수 있겠네요. 불확실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처음 봤던 회사보다는 훨씬 예측 가능한 도전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분야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아있는 전설, 존슨앤드 존슨입니다. 네, 앞서 메드트로닉이 배당킹을 눈앞에 뒀다고 말씀드렸는데 존슨앤드존슨은 이미 그 왕좌에 앉아있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제왕입니다. 무려 60년 이상 배당국을 늘려왔으니까요. 60년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네요. 의약품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사업까지 같이 하니까 이런 엄청난 안정성이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존슨앤드존슨의 가장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마음의 평화를 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마음의 평화. 하지만 그 안정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배당 수익률은 2.5%로 오늘 본 셋 중 가장 낮죠. 500달러로는 대략 2주 정도 살 수 있고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좌라고 해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존슨앤드존슨 하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 텔컴 파우더 관련 소송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이 위험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위협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도 아닌 거대하고 지속적인 두통에 가깝습니다.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소송 비용이 나갔고요.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두통이 언제 끝날지, 최종 치료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존슨앤존슨의 진짜 저력이 드러납니다. 바로 재무적인 완충지대의 크기입니다. 이 회사의 배당 송양은 50% 수준에 불과해요. 50%요?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가 월급의 85%를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라면 존슨앤존슨은 월급의 절반만 쓰고 절반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사람인 거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누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잖아요. 아,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네,
존슨앤존슨은 그 막대한 재정적 완충지대를 바탕으로 수십조 원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앞으로 61년, 62년째 배당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제야 새 기업의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살펴본 새 기업은 단순히 헬스케어 주식이라는 공통적을 넘어서 각기 다른 투자 철학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컴백 스토리에 베팅하는 도전자의 선택이죠. 특허 절벽이라는 위기가 있지만 극복했을 때 얻게 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메드트로닉은 위대한 반열에 오르기 직전의 강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기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도약할 준비를 마친 챔피언의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를 위한 선택지고요. 그리고 존슨앤드존슨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보수적인 선택지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그 굳건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어울리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금이라는 과실을 수확하는 이른바 사서 보유하는 장기 투자의 가치로 돌아오네요. 맞습니다. 진짜 목표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요. 훌륭한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를 매년, 그것도 점점 더 많이 돌려받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 기업을 각각의 독립된 선택지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서로 다른 위험과 강점을 가진 선수들로 당신만의 팀을 구성한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를 들어 존슨앤드존슨이라는 든든한 골키퍼를 세워두면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는 공격수가 좀 더 과감하게 공격에 나서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혹은 안정적인 미드필더인 메드트로닉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투자 여정에서 직접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